안녕하세요. 다샤TV를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필리핀 정글에 있는 야마시타 골드, 그걸 한번 찾으러 여행을 같이 가보시죠. 우선 야마시타 골드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에 일본군이 동남아에서 여러 나라에서 빼앗은 금들을 녹여서 금괴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선 모여진 곳이 필리핀입니다. 이곳에 모여진 금을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당시 사령관이었던 야마시타 장군이 그것을 일본으로 호송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미군들의 공격에 의해서 군함이 계속 파괴되면서 호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것을 전국, 필리핀 전국에 있는 산간 지역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특이한 거는 숨길 때에 그 산속의 어떤 숨기는 장소에 돌이나 이런 데에다가 어떤 물고기 모양, 손가락 모양, 혹은 뭐 금 모양, 혹은 다이아몬드 모양, 거북이 모양, 동물 모양들의 표식을 하면서 어떠한 그 보물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문양이나 그 보물 지도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에도 여러 유튜브들이 그것을 찾아냈고, 그래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미 유튜브에는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고 지시했던 야마시타 장군은 이미 전쟁 전범으로 해서 처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을 획득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 1992년 부정축제 혐의로 기소돼서 하와이인가로 도망간 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그 이멜다 마르코스는 남편이 자기 대통령이 야마시타 보물을 발굴해가지고 재산을 크게 모았다라고도 이미 인터뷰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마시타 골드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 필리핀 농부였던 로하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르코스 당시 때 사람이었는데 야마시타 골드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추적해서 몇 년에 걸쳐서 찾다가 결국에는 동굴 속에서 찾았고요. 그때 당시에 찾았던 금괴의 양이 수천 개가 됐다고 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 개였고요. 그 중에서 또 하나 특이한 건 그 부처의 동상이죠. 금으로 만들어진 부처의 동상이었는데 그 동상의 머리를 돌려 빼면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즉시로 그는 자기 집으로 그 산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자기 그 모든 금과 그 부처의 동상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옮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날 밤은 터졌죠. 이미 금괴를 찾아낸 걸 아는 사람들이 이것저것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부 쪽에서 알게 돼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모든 금과 부처 동상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다이아몬드까지 모조리 군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을 뺏긴 후에 그것을 좀 찾고자 정부에 고발도 하고 뭐 했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한 개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남은 평생을 그거를 찾는 고소 고발 재판을 하다가 지쳐서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금괴를 단 한 개도 자기 소유로 만들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야마시타 골드와 같은 보물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필리핀 정부는 2007년도에 어떤 규제를 만들었고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경하여서 우선 10,000페소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금을 찾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즉 이제 그 붓다나 혹은 금 그릇 이런 종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모두 국가에서 몰수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어떤 사유지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가 30% 그리고 발굴자와 그 땅 주인이 70%를 가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게 또 정부 땅인 공유지에서 발견이 될 경우에는 정부가 75%를 가져가고 발굴자가 겨우 25%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이제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동굴은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나 필리핀 군과 대적하기 위해서 일본 군들이 파놓은 토굴이고요. 이 토굴 곳곳에 금을 숨겨놓거나 뭐 어떤 무기를 숨겨놨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녀갔습니다. 제가 왔었지만 이곳에 토굴은 이미 여러 사람이 왔다 갔고 바닥을 보면 이곳저곳에 이미 곡괭이 자국을 한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금속 탐지기는 땅과 벽을 훑어도 땅속으로 보통 한 30cm 정도밖에 탐지가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기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금을 꼭 찾는다기보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도 타고 놀고 재밌게 하이킹을 하고 싶어서 이 금찾기를 하나의 주제로 넣은 것입니다. 제가 돈이 좀 많았다면 좀 더 비싸고 좋은 기계를 사서 금을 찾을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투자하기에는 제가 조금 재정이 안 돼서 그 기계는 못 사고 그냥 내 주변만 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계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산의 토굴들은 산에 사시는 아이따족이나 혹은 필리핀인들 그 동네 어떠한 소문을 가지고 알고 있는 분들과 함께 가는 것이고요. 이들과 함께 가면 늘 이분들에게는 또 가이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음식도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야마시타 골드라는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계곡을 통과하고 정글을 기어가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사실은 하이킹이 그냥 걷다가만 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싱거울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동굴을 뒤지고 그 속에서 또 총알도 찾아내고 어떤 금속 파편들, 폭탄 파편들 같은 거 찾아내고 이러면서 상당히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처음으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 한 500만 원을 투자해서 금을 찾으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 금은 내게 아니구나 하고 그때는 금 찾는 일을 포기했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금을 찾기보다는 운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좋게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23년 전에 필리핀에서 금을 24덩이나 보았고 그걸 같이 갔던 한국인 동료들이 드릴링을 해가지고 한국에 가져갔는데 23K라는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이 두 녀석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필리핀에 금을 사러 올 때 저를 통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제껴두고 다이렉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딜을 했고 멍청하게도 우체국을 통해서 금을 보낸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파인애플 깡통에 넣은 금 2덩어리를 우체국을 통해서 보냈는데 결론은 한국에서 받았을 때 진짜 파인애플만 2덩이 받았습니다. 파인애플 깡통 2덩이 받고 나중에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멍청한 놈의 새끼가.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이런 금은 일확천금은 나한테 올 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는 다시는 금을 찾는 일을 멈추고 이제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갔죠. 잠깐 몇 달 동안의 어떤 자극이었습니다. 추억이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이킹을 하고 금을 찾아보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맛있게 라면도 먹고 제육볶음도 만들어 먹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